서울 영일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한 21학년도 성공적 입시 및 학습 지원 전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에서 뵈야 되는데 참 이놈의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참 그래도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찾아뵙게 되니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현장 강의만큼 성심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꽤 높으신 분이시고요. 이렇게 TV에서도 활동하시고 전에도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셨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 얘기할 때마다 네, 농담입니다. 네. 훌륭하다라는 건 농담입니다. 네. 너무 불쾌하지 마십시오. 99일 남았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제가 찍은 날이 99일 남은 날이고요. 지금 뭐 코로나다, 뭐 태풍이다, 아무튼 뭐 참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아들도 올해 고3이거든요. 참 21학년도 2002년생들 참 힘듭니다. 재수생들도 힘들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만 더 바짝 힘을 내면 도리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때 하던 노력만 하더라도 두 배, 세 배의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드님들 좀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드님들을 좀 도와주실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왔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 유튜버, 아유 또 이런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이거 보세요. 방금도 막 얼굴이 이따만하게 지금 이쪽이 PPT가 더 중요한 건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좀 서툴더라도 뭐 봐주시고 장비들도 좋은 장비들도 아니에요. 그냥 허접한 장비들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할 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양해를 바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화면을 보고 막 얼굴이 막. 네. 자, 일단 수능 경향서부터 좀 분석 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요 내용들이 일단은 작년도 수능에 대한 거고, 요건 재작년도 수능이고요. 저희가 수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일단은 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이 좀 어려웠던 과목들을 얘기한 거고요. 어려웠던 과목들은 일단 표준 편차가 좀 작습니다. 표준 편차가 작고, 그리고 평균이 좀 낮고, 조금 쉬웠던 과목들은 표준 편차가 크고, 그리고 평균도 좀 높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럴 때 우리가 세 가지 점수를 좀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점수는, 이거 보세요. 제가 네, 서투릅니다. 네. 이 세 가지 점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표준 점수가 130 나왔을 때하고, 그 다음에 140, 150 이렇게 나왔을 텐데, 국어 수학이 이렇게 130점이 나왔다라는 거는 탐구로 따지면은 그거 이제 절반 값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130점, 국어 수학이 130점이다 그러면 탐구는 65점하고 대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 점수가 140점 나온 거는 일단은 저희 탐구로 하면은 한 70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150점 근처까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75점 근처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점수가 130점이 나왔다라는 건 이거는 변별이 가능한 수능이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태블릿 글씨를 잘 못 씁니다. 뭐 그냥 글씨도 못 쓰지만 변별이 가능한 수능의 시작은 130점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80점대, 90점대,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두 개나 세 개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래야 변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0점 언더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뭐 탐구로 얘기하면 60점 근처가 나왔다. 표준 점수 만점이 국어 수학이 120점 나왔다 그러면 변별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변별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최상위권 아이들이 하향 지원을 해요. 하향 지원을 하게 되면 하나만 틀려도 막 2등급으로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하향 지원하면 모든 집단이 무너져 버려요. 자, 그래서 올해 수능을 쉽게 내라고 얘기하는 건 입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130, 140은 나와야 되거든요. 표준 점수 만점이 140점이 나왔다라는 건 이건 80점대 80점대 후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는, 자, 그러니까 한 3개나 4개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수능의 기준은 140점 나왔을 때고요. 자, 표준 점수 만점이 150점이 나왔다라는 건
이건 대빵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8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재작년에는 150점이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한 7, 8년 전에 수학 가형에서 156점 나오고 처음 나온 어마무시하게 핵 마그마 수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은 130에서 140 인근의 수능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평가원도 난이도를 이렇게 낮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난이도를 조절한다라는 건 어려운 개념만을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계산 실수를 유발시킨다거나 뭐 선지에서 좀 어려움을 갖게 한다거나 아니면 지문의 기질을 좀 조절한다거나 어떻게든 좀 시간을 좀 끌게 만든다.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변별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이 세 가지거든요. 고난도 문항 공략하기,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이기, 그 다음에 수능 학습은 뭐 당연히 이제는 뭐 공부할 건 수능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건요. 어려운 과목, 어려운 개념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낯선 문제들을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거든요. 자제분에게 낯선 문제들을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낯선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고르지 말고 그냥 많은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기출문제 한 10개년씩 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낯선 문제들을 좀 줄여 나가시고 앞으로도 뭐 여러 가지 출판사에서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실수를 유발시킵니다. 아드님들이 실수한 걸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실수를 일부러 유발시키는 예를 들어서 계산 실수를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더 해야 될 걸 일부러 빼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보기에서 선지할 때 일단 1번, 4번, 5번이 답이 아닌 건 알겠는데 2번, 3번이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선지의 어려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수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거 지금부터 훈련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실채점에 대한 거 작년 수능에 대한 걸로 해서 지난 걸로 한번 쭉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일단 국어가 이 정도 난이도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쉽게 나올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수학 가형도 이 정도 난이도로 계속 출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수학 나형은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했었는데 작년에 어마무시하게 어렵다고 하는 건 일단은 3등급 이하서부터 좀 점수가 많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밑에 좀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 집단이 많으니까 표준 점수가 좀 강제 견인이 된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일단은 국어는요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가 출제될 거거든요. 언어가 출제될 거니까 난이도는 유지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어렵게는 안 나와도 한 140점대인 건 지금 6월 달도 비슷하게들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나올 거고 영어가 절대평가인 상황에서 국어까지 쉬워지면 진짜 문과 친구들은 정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학 가형은요, 일단, 킬러 문제를 틀리면 1등급이에요. 킬러 문제를 틀리면. 근데, 일단은 기하가 빠지니까 킬러 이외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좀 준킬러에 대한 것들을 좀 숙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킬러가 관건인 것 같고, 준킬러까지 좀 틀리면 2등급대로 내려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준킬러 기아 빠지고 나서 수학 가형에서 준킬러라 그러면 뭐 확통이죠. 그래서 확통에 대한 것들 좀 훈련하고 미분 적분에 대한 미적 그것도 좀 훈련을 조금 더 해두면 될 것 같은데 뭐 킬러 문제는 너무 어려서 못 풀겠다 그러면 준킬러는 좀만 공부하면 풀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학 나형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하는데도 이렇게 표준 점수가 높았다라는 건 당연히 낮은 점수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왔던 거고 작년에 뭐 수학 가형에 10% 가산을 줘도 수학 나형을 이기기 힘들었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수학 나형을 포기하려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올해 인문계 친구들한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좀 성적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조금만 공부하거나 조금만 점수가 올라가도 훅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드님들도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수학 나형에서 좋은 기회를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자, 6월 모평을 좀 보시면요.
일단은 수학 가형이 아주 제대로 나왔잖아요. 제가 130이면 80점대 후반에서 1등급이 결정된다니까 정확하게 이게 맞아 떨어졌는데, 수학, 저기 뭐야, 국어 보시면요. 140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0점대 후반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잘 나왔죠? 이거는 상위권 친구들이, 최상위권 친구들이 점수가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들이 점수가 좀 잘 나왔던 것 같고요. 수학 나형을 보시면요. 똑같이 이게 140점이 나왔는데, 1등급 컷이 96이에요. 원래 이 정도 나오면요, 120점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3, 4, 5등급 대 이후의 친구들의 점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형편이 없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이 낮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특히 수학 나형이 학생들이 많이 무너진 상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드리면 원래는 점수대를 좀 비교해보면 항아리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항아리 모양이 아니라 청자 모양인 거예요. 아이들이 밑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목이 길잖아요. 목이 기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국어서부터 보시면 화작에서 약간 멈칫멈칫했을 거예요. 22학년도 예시문항에서 나왔던 거를 복합 추론 형태의 문제를 나왔거든요. 뭐냐면 원래 메인 지문이 있고 거기에 문제가 이렇게 딸려 있어야 되는데 새로 나온 유형은 어떤 거냐면 메인 지문이 있고 문제 내에 서브 지문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서브 지문과 메인 지문을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선지가 약간은 헷갈렸었나 봐요. 그래갖고 거기서 멈칫멈칫했나 봐. 일단 국어는 시간을 좀 질질 끌게 만들었나 봐요. 영어도 좀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자꾸 끌게 만드니까 이 시간에 대한 훈련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복합 유형에 대한 문제들도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2학년도에 대한 신유형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좀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선지 2번, 3번이 계속 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개념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정돈 해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에 대한 훈련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요, 수학 가형에서는 계산을 좀 꼬이게 만드나 봐요. 계산을 꼬이게 만드니까 학생들이 자꾸 더할 걸 빼고 뭐 이런 실수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분명히 의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나 더할 걸 뺐다? 아이고 그러지만 마시고 그거 되게 심각한 거야. 일부러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출제하고 있고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낚이신 거예요,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당신. 아드님. 네. 그러니까 그걸 자랑스럽거나 뭐 별거 아니더라고 대수롭게 넘을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린 낚인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좀 심각성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확통의 난이도는 좀 준킬러로서 활용하니까 확통의 난이도는 좀 올라갈 것 같고 증명에 대한 훈련들을 좀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들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빨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시간 안에. 자, 그리고 수학 나형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초점이 나온 거 밑에 점수가 낮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원수가. 그래서 좀 강제 견인이 된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 더욱더 그런 게 올해서부터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뭐 자연계 학생들도 지수로가 삼각함수를 하긴 하지만 문과 친구들 수학 나형을 보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어려운가 봐요. 이 지수로그 삼각함수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수학 나형을 포기하려는 친구가 더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뭐 이 강의를 뭐 전 국민이 다 듣는다, 수험생이 다 듣는다 그러면 뭐 다 알게 되니까 뭐 다행이긴 하지만 뭐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절대 수학 나형 포기하지 말라고. 올해 수학 나형 기회라고. 그래서 일단은 점수가 낮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 상승폭이 뭐 수학 가형이나 국어보다 훨씬 더, 심지어는요 탐구보다 더. 그러니까 수학 나형 좋은 기회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하시고 준킬러들 꼭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면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가형, 수학 나형을 좀 보시면요. 제가 여기다가 비교를 좀 해놨거든요. 요게 올해 거 수학, 이게 국어에 대한 거고 수학 가형, 수학 나형인데 이건 뭐냐면요. 전년도 수능하고 제가 좀 비교해 놓은 거예요. 전년도 수능, 요건 수능하고 비교해 놓은 거고, 요거는 6월 거랑 전년도 6월 거랑 비교해 놓은 건데, 작년 수능하고 아니네요. 거꾸로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전문 유튜버가 네. 요게 전년도 6월 거랑 비교한 거고요. 요게 전년도 수능하고 비교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전년도 6월 거랑 비교하니까 국어가 상위권들이 점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원점수를 보시면 상위권들이 점수가 올랐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표준 점수가 좀 안 맞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점수를 보시면 상위권들은 많이 올랐는데 3, 4, 5등급 이어서부터는 점수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도리어 수능 때보다 떨어졌어요. 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3, 4, 5등급들의 실력이 지금 형편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자, 수학 가형도 보시면요. 3, 4, 5등급들이 좀 많이 낙폭이 좀 보이죠? 작년 수능하고 비교해보면 되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상위권이 떨어진 것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수학 나형은요, 더 심합니다. 최상위권들은 점수가 도리어 올랐고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3, 4, 5등급들, 그러니까 특히 4, 5등급들은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3, 4, 5등급들의 성적이 형편없다라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3, 4, 5등급도 좀만 더 공부해서 끌어올리면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평년보다 조금만 노력을, 평년보다 조금의 노력으로 막 2배, 3배 효과가 나온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등급 간의 간극이 좀 넓은 상태고요. 특히 3, 4, 5등급들에서 하락폭도 좀 큰 상태고 실력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거는 상승의 틈과 기회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틈도 지금은 꽤 넓은 상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안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도리어 기회가 왔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재학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재수생도 지금 그래요. 재수생들이나 재학생이나 둘 다 지금 성적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재수생들도 올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덜 나왔어요. 보통 13만 5천 정도가 재수생인데 올해는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11만 정도 될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또 재수 시장도 또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 그 의치안 쪽에서 의대가 지금 데모를 하고 있으면서 난리긴 난리지만, 그런 상황이긴 한데, 거기 의치안이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뭐 확정은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내년에 약대가 들어와요. 약대가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안 하고 내년을 생각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보면 좀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수생이나 재학생이나 지금 일단은 중하위권의 성적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조금만 공부해서 조금만 힘을 더 내주면 그 효과가 예년에 비해서 2배, 3배의 효과가 나올 거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6월 모평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면요, 요게 이제 1컷, 1컷, 2컷, 3컷이거든요. 그래서 원점수로 1컷, 2컷, 3컷.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점수를 좀 보시면, 평가원에서 지금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를 대충 눈치를 채실 거예요. 수학 가형도 보시면 1컷, 2컷, 3컷,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점점 무슨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실걸요? 자, 수학 나형 볼까요? 1컷, 2컷, 3컷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급 간의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조금 벌리려고 하고 있죠? 조금씩. 자, 이건 뭐냐면, 일단 최상위권들이 넉넉한 표준 점수를 나와서 걔네들이 하향전하지 않게 막는 장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급간의 간격을 넓히면서 한 문제 실수하면요, 뚝 떨어져 버리기도 하지만, 한 문제만 맞춰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등급 간의 격차를 올리고 있어서 일단은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이건 어려운 문제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유발시키고 잘못 보기 착시 현상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고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애쓰고 준킬러 같은 거 좀만 공부하면 맞출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좀 더 열심히 조금만 더 쥐어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도 고3 학부모로서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6월 달에 난이도 조절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9월 달이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9월 달 모평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집중력과 몰입이 필요하고 좀 지금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곧 다가오니까 한 달 후지만 학생들이 자꾸 입시 자료 찾아보고 막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정도 아시고 지원을 하는 거 좀 도와주시면 되고 아드님들 좀
다량의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양보다는 질적인 걸로 나가서 좀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고 모의고사도 좀 많이 풀어보고 좀 양으로 좀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많이 풀어보면서 익숙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문제들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그냥 넘기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오답 분석 시험지라고 하는데 틀렸으면 자기가 뭐 때문에 틀린 건지, 틀린 게 뭐 때문에 뭘 잘못 알았는 건지, 맞은 건 뭐 때문에 맞았는 건지, 또는 자기가 모르고 있던 개념은 뭐였는지 이런 걸 시험지에다 정리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해설지를 보거나 뭐 개념서를 보면서 시험지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지들을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수능 시험장 이런 거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공부 못하는 친구들 수능 시험장에 수능 대백과사전 들고 무겁지도 않은가 봐. 그걸 뭐하러 들고 가? 이런 시험지 잘 모아뒀다가 가져가시면 돼. 이게 학생들 자기들만의 바이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한 배치표 하나 만들었거든요. 부모님들이 자꾸 물어보셔서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 등급 배치표예요. 근데 이거는 순서는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그리고 탐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탐구는 잘 본 거 한 과목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자제분의 조합이 없으면 이걸 다 더해서 나누기 4 하시면 그냥 평균 등급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대충의 등급을 보시면 되는데, 이건 아주 저질 배치표요. 정말 저질입니다. 맞지도 않아, 이거는. 제가 이거를 그냥 궁금해 하시길래 그냥 대충 요 정도 등급이면 요 정도 간다. 라는 거 알아두시라고 만든 건데, 또 한 가지 써먹을 때가 있는 게요. 아드님이 만약에 한 요 정도 성적이 나온다. 3, 4등급 정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요 정도 대학을 정시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수시는 요걸 포함해서 요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요 정도 범위 내에 있는 대학들을 수시에서 지원하면 큰 실패 없이 합격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 그래서 이 정도 하시되 요거보다 위에 있는 대학을 쓰실 때는 학교 선생님하고 좀 깊이 있는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뭐 영일고등학교에서 몇 등급이 어느 대학 쓸 수 있는지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이건 뭐 유료 컨설팅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문제가 아니라 영일고 선생님이 제일 잘하세요. 영일고 선생님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 정도 생각하시되 그보다 높이 있는 대학을 쓰실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셔서 컨펌을 받으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시고 상위 누적도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지금 여기 세 번째 칸이거든요. 여기 97.89%가 이게 하위 누적이에요. 이 친구 밑에 전국에 97.89%의 학생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상위로 따지면 100 빼기 97.89 하면 상위 누적이 나오잖아요. 2.11%의 상위 누적이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상위 누적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정도 대충 제가 상위 누적 배치표 만들어 봤으니까 이건 대충 이것도 대충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확인하시고 이 정도까지가 영어 1등급의 마지노선이다 라고 알아두셔서 이번 7월 달 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 정도를 포함해서 한 칸 정도 위에 있는 대학들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대입의 일정이 변화됐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또 되면 거의 뭐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아무튼 발표된 내용으로 제가 참고를 드리면 일단은 9월 모평이 중요한 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9월 모평을 보고 나면 평년에는 5일 이후에 원서 접수를 했거든요. 5일 이후에 원서 접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8일로 넘어가요. 8일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한 3일 정도의 여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네, 3일 정도의 여유 시간이 생겼거든요. 자, 그러니까 더욱더 신중한 지원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신중한 지원이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향 지원의 추세가 좀 보여요. 욕심을 내지 않고 좀 낮춰서 쓰려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좀 보는 거죠.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려고들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하향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신중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막 많이들 낮추니까 이거를 한번 역공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한 장 정도는 좀 욕심을 내보시는 거예요. 도리어. 역공을 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6장 중에 하나는 선생님하고 좀 얘기하셔서, 하나는 좀 떨어질 작심하고, 뭐 버리는 카드라 생각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하향 지원하는 추세니까 한번 질러보자. 저희 그러면 아들이 8등급인데 한번 서울대 한번 그건 아니, 그거는 너무 하시는 거고요. 그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건국대학교 정도 적절할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 정도 질러본다. 서성한 쪽에 하나 한번 아니면 뭐 중앙대 경희대 약간 높은 과 정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데이터를 좀 본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데이터, 입시에 대한 데이터 어디에 많을까요? 학교 선생님한테 제일 많아요. 학교 선생님이 일단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모든 자료들을 다 받으시거든요. 학교 선생님하고 많은 얘기 나누시는 것도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밴드 같은 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밴드도 좀 들어가셔서 궁금한 거 질문도 좀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데이터는 대학교의 모집 요강이에요. 대학교의 모집 요강과 학종 가이드를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신중하게 지원할 거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원서 접수 기간이 원래 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날짜 바뀌면서 6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총 여기서 3일, 여기서 1일 그러면서 총 플러스 4일이 늘어난 거예요. 4일이 늘어났으니까 더욱더 신중하게들 지원하겠죠. 하향 지원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 정도 욕심내 보시는 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학생부에 대한 평가 기간이 좀 줄긴 줄었거든요. 그래서 줄어서 학생부에 대한 평가 기간이 좀 주니까 더욱더 친구들이 좀 소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조금 욕심내 보시는 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좀 학생부에 대한 전체적인 정성적인 평가가 좀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면접이 있다거나 면접이나 뭐 논술이나 아니면 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같은 어떤 서류를 낸다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가 있거나 이런 전형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하향 지원도 하지 학생부에 대한 검토도 조금 어, 날짜가 좀 줄어드니까 학생부에 대한 검토도 좀 쉽지 않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도저히 좀 뭔가 더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많은 전형들이 있다면 그런 데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내신의 좀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장 중에 하나 정도를 조금 욕심을 내보신다 그러면 꼭 대학별고사가 있거나 뭐 수능 최저가 있거나 자기소개서 같은 게 있는 전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원서 접수 기간이 뭐 하루가 줄긴 했지만 추합 기간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 추합을 잘 보세요. 31일 시작이에요. 31일 시작이다라는 건 뭐냐면 31일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면 1월 1일 금요일 빨간 날이죠. 2일 토요일 그리고 3일이 일요일 이렇게 되면 이 빨간 날 3일이 있으면 추합이 제대로 돌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추합이 예년에 비해서 좀 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나 아무것도 없이 학생부만 내는 전형은 더욱더 추합이 좀 덜 돌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시 추합이 덜 돌 거라는 걸 다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소심하게 하향 지원들을 많이 할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면접이 있거나 수능 최저가 있거나 이렇게 서류라도 내는 전형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조금 욕심을 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올해 학교장 추천 있잖아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일단 학교 교장 선생님이 개런티 해주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증을 해준 친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는 검증을 좀 덜 할 거란 말이지. 특히나 거기다가 수능 최저까지 있는 전형이다 그러면요. 이거는 거의 뭐 합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만 맞추면 완전 합격인 거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도 올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시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학생부만 내는 전형에서는 수시에서 좀 덜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추합이 좀 덜 돌면서 정시가 원래 상위권 대학이 400명인데 좀 더 2월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도 좀 끝까지 잘 마무리해 보시면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입시에 대한 거 전체적인 정리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올해 지수로고 삼각함수가 들어가서 특히 수학 나형에 대한 학생들의 포기율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래서 수학 나형 잘 좀 준비해보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고요. 수능 선택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안드님하고 얘기 나누실 때, 이 정도는 아셔야죠. 네. 혹시 12월 2일 날 수능 보는 건 아시죠? 교육부 장관이 또 이제 어떻게 또 다르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네. 교육부 장관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일정이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 지금으로서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뭐 대입 전략은 이런 식으로, 하에 나가시는데, 지금 고3은 전형을 어느 정도 이제 정하셨겠죠? 그래서 정하시는데, 6장 쓰셔야 됩니다. 수식 꼭 쓰셔야 돼요. 근데, 뭐 교과 6개, 막 종합 6개, 그런 것보다는 좀 섞어서 쓰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되, 부모님하고 자제분, 뭐, 마음껏 한번 써보세요. 4장 정도는. 예, 써보실 거 한번 부모님하고 자제분하고 얘기 나눠서 써보시되, 최소 2장은 이건 선생님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선생님을 드려야 돼요. 선생님이 알아서 쓰시게. 그래서 요거는, 뭐, 019에서 몇 등급이 어느 대학 가는지는 학교 선생님이 더 잘 아시니까, 선생님 손에 맡겨드린다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되, 여기서, 하나, 이제 의견이 충돌이 나실 거예요. 정시로 갈 수 있을 만한 대학인데, 자꾸 수시로 쓰라 그러시네? 그러신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시로 그 대학 갈 수 있다고 누가 개런티 해줬나요? 그렇지 않나? 수능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점수가 어떻게 망가질지도 모르고, 뭐,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정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죠. 저도 마찬가지, 부모님도 마찬가지. 그쵸?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길 바랄 뿐이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쓰자는 데는 쓰시는 게 맞아요. 그 대신에 정 진짜 탐탁지 않으시면 정말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대학 탐탁지 않으신다면 면접이 있는 전형을 쓰시거나 논술, 뭐 대학별고사가 있는 전형을 쓰시면 되잖아요. 정말 수능이 정말 예상대로 잘 나왔다. 안 가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납치 안 당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도 꼭 쓰시고 내신 좋으면 이렇게 쓰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 조금 부족하면 종합 위주로 쓰시되 교과를 좀 안정적으로 쓰시는 거. 근데 제가 보기엔 019 친구들은 이렇게 제일 많이 쓰겠죠. 근데 저희 집 아들내미는 이거보다 내신이 부족해서 대학별고사 위주로 좀 많이 쓸 거고요. 뭐 정 안 되면 전 논술이라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성이라도 봐야 됩니다. 그냥 정시에만 올인하는 건 썩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올해 정시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되 만약에 대학별고사 하실 거면 지금이라도 좀 대학을 낮춰서라도 아니면 적성도 괜찮고 상위권 대학 논술은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건 별로지만 중하위권 대학 논술들이나 적성은 지금도 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대입은 수시 정시 두 개 다 있고 수시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수시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일반고에서 많이 쓰고 있고 특목 자사고 친구들은 이렇게 많이 쓰고 근데 중요한 건 학생부 종합 전형이 겹쳐져 있는 특목 자사고 그다음에 일반고 친구들이 다 쓰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세련된 게 일반형 학종과 탐구형 학종으로 나눠서 뽑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세련된 전형인 거죠. 저는 학종 굉장히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학종에 대해서 요거 일반형과 탐구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논술이나 정시는 내신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정시가 올해를 필두로 해서 점점 늘어나고 내년에 진짜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냥 대충 보고 내년에 재수하려고 하는 친구도 꽤 많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데 올해 열심히 안 하는 친구 내년에도 열심히 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분명히 올해 열심히 해야 내년도 의미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엄마 나 내년에 시끄럽고 올해 일단은 최선을 다해보고 내년은 내년 가서 걱정하자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대학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두 개로 나눠서 선발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왼쪽이 어떤 거고, 오른쪽은 어떤 전형인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자, 보세요. 교과 영역에 대해서 이 대학은 한 50 정도 보고요. 이 전형에 대해서는 80 정도를 본단 말이야. 얼핏 보면 얘가 내신의 역할이 큰 것 같거든요. 근데 학종 가이드를 열어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단순히 내신의 평균으로만 줄 세우지 않는다. 전체적인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3년간의 성적 추이도 보고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교과 성적도 본다. 근데 여기 오른쪽 거는 심화적인 학습 능력을 본다.
특정 교과를 좀 많이 본다. 해당 전공 분야의 연계 가능성을 좀 본다. 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80이라는 건 전 교과가 아니구나. 특정 교과구나. 심화학습에 대한 거 정도구나. 그러니까 왼쪽이 일반형, 오른쪽이 탐구형.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러니까 왼쪽이 아무래도 이쪽이 일반고 친구들한테 좀 더 유리하고 내신의 역할이 좀 크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쪽이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좀 많이 오는 그런 전형이고, 근데 일반고는 못 오냐? 아니죠. 일반고 친구들 중에서도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으면 특별하거나 심화학습에 대한 것들을 좀 훈련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면 써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대신에 이쪽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의 역할이 좀 작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 결과를 보시면요.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나요. 교과서부터 해서 일반형 학종, 탐구형 학종, 논술, 마찬가지 그 다음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자꾸 여길 보고 현혹이 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내신 이 대학이 내신 이렇게 났네? 우리 여기 한번 써보자. 3등급도 간다, 이게. 이거 평균이라니 밑에 꼬랑지가 더 있을 거 아니야. 우리 한번 써보자.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 때 쓰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일반고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런 쪽으로 지원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확실히 교과보단 낮긴 낮아요. 자, 그렇게 해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전형들이 일반형 학종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왼쪽에 나와 있는 전형들이 일반형 학종이고 오른쪽에 있는 전형들이 탐구형 학종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일반형 학종들은 아무래도 내신의 역할도 좀 크고 내신이 좀 역할이 크니까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 친구들은 좀 오기 쉽지 않은 그런 전형인 거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기 일반고 친구들은 여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이 빨간색 저에 있는 대학들의 이 전형들은 내신의 역할이 조금 더 커요. 그래갖고 내신이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써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대학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탐구형 전형들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으면 써볼 만도 하지만 일단은 그런 게 없다면 쓰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신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뭐 1등급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내신이 좋다 나쁘다는 이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의 내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결 자료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결 자료를. 그래서 이 입결 자료에 맞게 그 학교에서 합격한 아이들의 내신이 그 내신이 좋은 내신인 거예요. 그 대학을 지원하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입학처에 가면 그런 입결 자료들이 나와 있지만 제가 부모님들 힘드실 것 같아서 3개년치 입학처에 올라온 것들을 정리해 놓은 파일을 같이 학교에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PPT하고 그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좀 같이 보시고 자제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친절하지 않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들이대서. 네.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 문의하시면 자료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드님한테 USB 주셔서 가서 받아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려운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만약에 머리가 복잡하시면 잠깐 멈추셨다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Are you ready? 오케이. 재밌네요. 참 혼자도 잘 떠들지 않나요? 자, 대학에서 이런 전형들을 발표를 하거든요. 이런 전형들을 얘기를 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학교엔 이런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그 뜻이거든요. 그럼 그걸 해석할 줄 알아야 그런 아이들을 맞춰서 보내거든요. 근데 뭐 논술하고 정시는 뭐 별로 의미 없어요. 뭐 점수로 가는 거고 논술 봐서 가는 거니까 문제는 교과하고 종합이에요. 여기에는 떤 숨어 있는 복선? 뭐 숨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시고 그걸 캐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학생부 교과라고 써 있는 전형과 서류라고 써 있는 전형 두 가지 전형밖에 없어요. 학생부라고 써 있는 학생부 몇 프로 또는 서류 몇 프로 이렇게 있는 전형이 있거든요. 자, 학생부 몇 프로라고 써 있는 전형은 내신으로 뽑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교는 내신으로 뽑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입시 결과를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보내주시면 돼요. 그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러게 안 되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 뜻이에요. 서류라고 써 있는 전형을 활용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서류라고 써 있는 전형은 입결 자료도 물론 의미가 있긴 하지만 뭐 그게 안 된다고 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교과라고 써 있는 전형은 그 점수가 안 되면 거의 떨어진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올해는 뭐 아이들 인원수가 좀 줄어들어서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조금 여유가 있을 거예요. 조금. 그 대신에 뭐 아무것도 없이 뭐 면접도 없고 뭐 대학 교과서도 없고 뭐 수능 최저도 없는 전형은 도리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 전형은 아마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참고를 해서 써보시는데 일단은 이거는 입학처에 올라가 있는 입결 자료 제가 보내드리는 그 자료를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는데 그 대학을 꼭 쓰고 싶다 그러면 서류라고 써 있는 전형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방식이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단계별로 하느냐, 일괄합산으로 하느냐 두 가지의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단계별로 할 때 1단계에서는요, 내신을 상당히 많이 봐요. 내신을 많이 보는데 이거는 학생부로 써 있는 전형에서도 그렇지만 서류라고 써 있는 전형에서도 단계별 전형에서의 내신의 힘은 되게 큽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서 생각해 보시면 학생부 단계별이라는 전형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 학생부로 써 있는데 단계별이다 그러면 이게 내신이 제일 높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달리 생각하면 내신이 좋은 친구다 그러면 되게 유리할 수도 있죠? 1단계에서 내신 안 되는 친구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유리할 수밖에 없지. 2배수, 3배수 안에 들어가니까 경쟁률이 뭐 2대1, 3대1 그렇게 별로 줄어들잖아요. 그 대신에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이 야, 질러.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이 학생부 일괄합산이거든요. 학생부 일괄합산은 그래도 혹시나 뭐 수상 경력이 좀 괜찮거나 수상 경력이 좀 있거나 아니면 아니면 세특에서 아주 훌륭한 것들이 좀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볼까 하고서 배수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아쉽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내신은 이렇게 세 번째 서류 단계별인 거예요. 서류 단계별은 서류이기 때문에 내신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단계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고 친구들 중에서는 좀 뭔가 좀 그러는 친구 있잖아요.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아. 근데 점점 끌어올려서 저희 아들처럼 네, 그렇게 했으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신이 상승됐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끌어올려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좀 마지막에 올라갔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다면 전체적인 내신은 별로 안 좋지만 상승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학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서류 단계별로 써보거나 특목 자사고 친구들 중에 내신 좋은 친구들은 서류 단계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류 100짜리 이게 제일 내신이 낮은 거죠. 이거는 내신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특목 자사고 친구들도 서류 100을 많이 씁니다. 이쪽을 대부분의 친구들이 서류 100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게 내신 컷이 제일 높은 건 일단 얘 학생부 단계별 이게 제일 내신 컷이 높다. 그 다음에 학생부 100이 그 다음이다. 그리고 서류 단계별이 세 번째다. 그리고 서류 100이다 그러면 이거는 좀 낮다. 내신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게 원래 대학에서 이게 이제 디자인한 거였는데 요즘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야. 막 진짜 수능 최저 없는 데만 막 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100 수능 최저도 없고 뭐 자소서도 없고 면접도 없는 이 수능 최저 없는 학생부 100 전형이 내신 컷이 지금은 제일 높아요. 그 있잖아요. 한양대학교 그 교과 전형은 서울대 직윤 뭐 연세대 면접형보다도 높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엔 일단 제일 데인저러스한 전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수능 최저도 뭐 이렇게 된다.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자료 받아보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은 대학 입결을 보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입결. 입결이 뭔지 아시죠? 네, 입시 결과. 자, 근데 이건 뭐냐면 최초합 상위 80%의 평균이냐, 최초합의 평균이냐, 최초합 상위 50% 것이냐, 최초합 상위 80%. 자, 해석해 드릴게요. 자, 최초합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100명을 뽑는 학과가 있어요. 100명을 뽑는 학과가 있으면 거기에 8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1등서부터 800등까지 쫙 내신으로 일단 줄을 세운 다음에 100등 되는 아이들을 딱 잘라내요. 자, 100등 되는 아이들을 딱 잘라내면 그 아이들한테 합격자 통보를 하면 그게 최초 합격자예요.
아시겠죠? 자, 그 최초 합격자의 80등까지의 성적 평균을 알려준다라는 거야. 그게 일단은 점수가 꽤 높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최초 합격자들의 평균을 알려준다 조금 낮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초 합격자들의 50등의 성적을 알려준다. 이건 80등의 성적을 알려준다. 오, 땡큐. 최초로 합격한 친구들의 80등의 성적을 알려준다. 오, 좋네요. 이건 뭐예요? 최초 합격자 100등의 성적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이게 제일 낫죠, 일단은. 그래서 일단 최초 합격자들의 성적을 알려주느냐, 아니면 최종 등록자들의 성적을 알려주느냐. 이건 뭐냐면, 100등에 있는 아이들 몇몇이 그 앞에도 몇몇 아이들이 다른 대학교도 더 좋은 대학교 붙었어. 그럼 빠져나갈 거잖아요. 빠져나가게 되면은 다음 친구들을 뽑을 거잖아요. 그럼 몇 바퀴 추합이 돌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바퀴 추합이 돌린다 하더라도 이제 일단 100명 다 채웠어. 그러면 최종 등록자가 나오겠죠? 그 최종 등록자들 중에서 80등까지의 성적 평균을 알려주느냐, 아니면 최종 등록자들 모두 다의 평균을 알려주느냐, 아니면 최종 등록한 친구의 80등의 성적을 알려주느냐, 최종 등록자, 즉, 문 닫고 온 친구의 성적을 알려주느냐, 절대 안 알려주지. 이건 절대 안 알려줘요. 네. 아마 입학처에서 무덤까지 가져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보통 요 세 가지 정도 많이 알려준다라는 거. 그러면 최종 등록자 거기에 이제 80등까지의 성적을 이거만이라도 땡큐죠. 자, 그래서 제가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대교협에요. 대교협에 가면 대교협 치시면요. 대교형이 아니라 협. 서툴러서 봐주세요. 저는 유튜버가 아니라. 네. 대교협에 가시면요. 어디가라고 있거든요. 어디가? 네. 어디가라고 들어가시면요. 여기 가면 70% 컷을 알려줘요. 웬만한 대학교에 70% 컷을 대부분 다 알려줘요. 최종 등록자들의 70% 컷을 어느 정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학교 입학처에도 이렇게 뭐 80% 컷의 성적을 최종 등록자에 막 이렇게 진짜 착한 친구, 진짜 착한 학교죠. 그죠? 근데 이 최초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과 이 최초 합격자들의 이 평균 성적과 최초 합격의 평균 성적과 그 다음에 80% 등록자의 컷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점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걸 보실 때 여기서 보면 점수 격차가 별로 저희 크지가 않죠. 네, 한 0.6 정도 차이 나나요? 이러면 한 0.7 정도 차이 나나요? 이런 데가 더 많이 돌았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0.6 차이 나는 것보단 0.7 차이 나니까 조금 더 0.7 차이 나니까 조금 더 많이 돌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에서는 아마 이 평균값과 이 80% 70% 컷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뭐 평균값도 알려주고 최저값도 알려주고 아무튼 이렇게 간극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면 그만큼 많이 돌아간 거니까 그런 거는 조금 욕심내볼 만도 하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충원율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100% 충원한다 그러면 원래 모집 인원에 이만큼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막 54번째 학생까지도 붙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0%를 돌았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충원율이 알려주는 대학교면 충원율이 높다라면 많이 돌았다라는 거니까 이런 데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정시 때도 알려줘요. 예, 정시 때도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경희대학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최종 등록자의 컷이에요. 즉, 문 닫은 아이죠. 문 닫은 아이. 그래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 네오 르네상스 5점대 중반이 문 닫았다. 진짜 착한 학교예요. 이런 걸 알려주는 건 정말 진짜 착한 학교인데 점수는 안 알려주죠. 네, 대충 이 정도다. 이 정도가 어디예요? 이 정도까지 알려주면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여기가 만약에 최초 합이 이 정도의 컷이었다라고 치고 내가 최종 등록의 컷이었다 이렇게 치면 아까 보여드린 최초 합의 50% 컷이냐, 최초 합의 80% 컷이냐, 아니면 최초 합의 50% 평균이냐, 최초 합의 80% 평균이냐.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최종 등록의 50% 컷이냐, 최종 등록의 80% 컷이냐, 최종 등록의 50% 평균이냐, 최종 등록의 80% 평균이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근데 여기에 경희대는 정말 착한 학교인 게,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도 알려주잖아요. 참 착한 학교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어디. 여기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 친절하지 않나요?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고.
자, 상위권 대학교, 최상위권 대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 정리해 왔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요거는 초록색은 올해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좀 정리해 왔고요. 고대는 올해 소폭 조금 내려갈 것 같으니까 취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세대학교도 학추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500명이나 됐으니까 연세대도 반에서 1등 하는 친구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고, 제가 분홍색으로 뭐 풍선 안에 넣은 거는 이 대학교에서 그래도 좀 선호하는 친구들을 좀 정리해 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셔서 뭐 면접이라던가 자소서에도 좀 활용해 보셔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고려대는 이런 심화 학습한 거 되게 좋아하고 정의감 있는 친구 되게 좋아하고 리더십을 갖춘 친구들 좀 좋아하고. 근데 이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요, 부모님들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반장 부반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어떤 기획해서 이끌고 나갔던 것도 의미가 있고, 친구들을 좀 도와준 것들도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반장 부반장만 리더십은 아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자소서에 좀 표현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서강대, 송대, 한양대도 좀 정리해 왔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성균관대 이 반시가요, 반도체 시스템이 정시에서 나군으로 이동해 갔고요, 연구대랑 완전히 정면 충돌합니다, 올해. 연대도 시스템 반도체 생겼죠. 고대도 반도체 공학과랑 기존에 있던 쌀국도 있지, 스마트 보안도 생겼지. 그러니까 아마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친구들 올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한양대는 발전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적이 향상된 친구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양대는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화여대는 뭐 아드님들은 절대 못 가죠. 네. 노리지 마세요. 네. 이화여대는 수술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정리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올해 일단은 중앙대, 경희대 이런 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 이런 거 갖춘 친구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자신감이 좀 있는 친구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친구들, 네, 그래서 자신 있게 막 나가는 친구들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건 선생님하고 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중앙대 교과, 그다음에 중앙대 학추, 경희대 고교연계, 동국대 학추는 내신 컷이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 자체 때문에 전형 자체가 좀 내신을 끌어올리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욕심 내보시기보다는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과를 좀 조정해 보신다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한국 외대 시립대 건대도 좀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외대는요, 좀 이렇게 융복합적인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립대는 공공적인 마인드 있잖아요. 자기는 정말로 이 대학을 졸업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는 친구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대는 이과에서 과학투를 제대로 이수한 친구들은 좀 의미 있게 보거든요. 특히나 학종 쓰실 분들 이 과학투를 만약에 이수했다 그러면 이수한 걸로만 끝내지 마시고 좀 확장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이 확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독서를 해보셨다거나 아니면 그거가 독시? 뭐지? 네. 글씨 더럽게 못 쓴다 진짜. 죄송합니다. 네. 독서를 좀 해보셨다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그걸 가지고 좀 세미나를 좀 열어봤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본 친구가 있다면 더욱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 한번 해보시고, 올해 건대는요 재수생은 못 갈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쓴대거든요. 저는 반대로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만 쓰는 대학들은 재수생들 많이 몰리겠네? 가천대, 가톨릭대, 광운대, 국민대, 명지대, 삼육대, 서강대, 성균관대, 논술, 세종, 아주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동대, 한양대, 홍익대 이런 데는 재수생들이 올해 조금 몰릴 수도 있어요.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동국대, 홍대, 숙명여대 핵심적인 것도 좀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 아무래도 이 홍익대는요, 좀 내신이 좋은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그 학교 레벨보다도 조금이라도 높으면 일단은 잡고 보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일단 내신 컷도 그렇지만 이렇게 수능 최저 맞춘 친구들 수능 최저를 또 조금 낮췄거든요. 내신 컷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에 대한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 뭐 어떤 특별하게 특정 과목을 더 유난히 잘했다거나 뭐 그렇게 한다면 더욱더 의미는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동국대는 전공 적합성이 있는 친구들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가 어떤 확고한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픽스된 친구들 되게 의미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대학들서부터 좀 참고해서 보시면요. 전공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학생부가 있다면 이런 대학들은 의미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잘하는 친구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광운대, 서울, 과기대, 성신여대, 한양대, 에리카의 핵심적인 것들도 좀 정리해 왔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올해 한양대 에리카가요, 이거 학종과 교과 복합형 하나 만든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올해만 있고 내년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내신 컷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데 탐구형 학종이 되게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전공 역량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보니까 전공과 관련된 게 뭐가 있는 친구들은 한번 여기 욕심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 가톨릭대 핵심적인 사항들도 좀 정리해 왔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고 면접, 특히나 면접. 남학생들 면접 더럽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면접에 대한 저희 아들도 막 말 시켜보면 막 버벅버벅. 그래서 면접에 대한 연습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 면접은요, 제일 좋은 건요, 친구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면접 연습하는 거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이 부모님하고 면접 연습하는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학생 지원 동기를 좀 얘기해 보세요. 이 다음에 어떤 공부하고 싶습니까? 뭐 그런 것들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좀 학원 보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면접에 대한 훈련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천대는 독서 많이 한 친구 되게 좋아하고요. 가천대를 꼭 가겠다는 친구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제가 정리한 대학교는 이 정도예요. 다 정리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정리했고요. 일단은 다른 대학들도 전형별로 선발하는 인원들 뭐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니까 학종 이렇게 많이 뽑는 올해가 마지막 해예요. 학종 마지막 해. 그러니까 좀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조금 욕심내 보시라는 거 다른 전형 말고 학종으로 한번 욕심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좀 정리해 왔고 이렇게 교과를 많이 뽑는다 그러면요 내신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대학교 내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 그 자료 보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의대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상위권 의대는 학종하고 정시 중심이죠. 그렇죠? 근데 약간 남쪽으로 내려갈수록은 종합과 정시, 교과와 정시 중심이지만 이 교과는 지역 인재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의대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정시 쪽이 조금 더 맞겠죠?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치대 한의대는요, 치대는 학종하고 정시가 좀 많아요. 학종하고 정시 분위기고, 한의대는 교과와 정시 분위기니까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올해 자기소개서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왜냐면 내년에 1, 2번이 합쳐져요. 이거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1, 2번 합쳐지는 거. 그래서 1, 2번이 합쳐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꼭 올해 끝내는 걸로. 네. 저희는 이거 알 필요 없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는 거 제가 부모님들 숙제 하나 드릴게요. 부모님하고 아드님하고 여기다가 한번 답을 좀 달아보세요. 지금 자기소개서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과정이겠지만 여기다도 한번 답을 달아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거 있잖아요.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요거를 답을 다실 때 그냥 기계공학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워크넷하고요. 워크넷하고 커리어넷이라고 있거든요. 워크넷하고 커리어넷에 들어가시면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직업 검색하고 학과 검색 메뉴가 있어요. 요 메뉴만 보세요. 요 메뉴를 좀 보시면,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거든요. 기계공학과도 그냥 기계 말고, 뭐, 나노 로봇 기계인지, 뭐, 선박용 기계인지, 의료용 기계인지, 뭐, 기계 설계인지, 뭐, 메카트로닉스인지, 막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 참고해 보시고, 하나 더 추가로, 희망하는 대학교, 희망대학교 학과 소개 홈페이지 있잖아요. 학과 소개 홈페이지를 가시면 학과 소개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부모님이 좀 찾아주시면 아이들한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답 달고 나면 요건 나중에 잘 두면 나중에 면접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교수님들이 얘기하신 거 제가 받아 적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답 따라 보라고. 그 대신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건 딱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나열이거든요. 단순 나열된 자기소개서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에피소드 하나당 500자 이상의 글쓰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이거 이렇게 500자 못 쓰면요. 이거 대필로도 의심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도 답 따라 보면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의 철칙을 좀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데 제가 두 번째 숙제 하나 드리면요. 두 갈씩 구성의 의미가 있거든요. 아드님하고 이 자기소개서 첫 줄을 좀 고민해 보실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뭘 제일 많이 읽으실까요? 물론 4번을 많이 읽는 학교도 있어요. 이게 4번이 지원 동기를 기록하는 대학이면 지원 동기가 궁금해서 여기서부터 읽으시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1번을 제일 많이 읽어요. 그럼 자기소개서의 1번의 첫 줄서부터 읽으실까요? 끝에 줄부터 거꾸로 올라오실까요? 당연히 첫 줄 읽겠지. 그러면 자기소개서 이 1번의 첫 줄은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엄청 중요한 데다가 자기소개서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저는 어릴 적부터라는 얘기를 겁나게 많이 써요. 어릴 적부터 어쩌고 저쩌고. 제발 이거 좀 쓰지 말라 그러세요. 자기소개서 1번의 첫 줄은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같이 좀 고민을 해봐 달라고.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당 500자 이상은 꼭 써야 된다고. 그렇게.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 테마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자기소개서 테마를 만드시는 거는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워크넷하고 커리어넷이랑 학과소개 홈페이지 가시면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자기소개서의 테마가 만들어집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숙제 기억하시죠? 골격을 아까 골격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에 첫 줄 고민하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소개서의 테마 만드시는 거, 테마가 있어야 자기소개서에 어떤 뼈대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꼭 잊지 마셔야 될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그걸 했는지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니까 500자 이상의 글쓰기는 꼭 필수다.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당. 그럼 천자 글쓰기면 천자 써라 그러면은 에피소드는 두 개가 되겠죠? 네, 두 개가 맥시멈. 그리고 1500자다 그러면은 이거는 세 개의 에피소드가 맥시멈이 되겠죠. 그렇다고 뭐 꼭 세 개를 써야 될 필요는 없어요. 750자씩 두 개의 에피소드를 쓰셔도 돼요. 이걸로 두 개 쓰셔도.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자세히 쓰는 게 중요하다.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의 테마 잡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실까 하여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참고, 이게 또 안 바꿨네. 진짜. 맨날 까먹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요. 정말. 네. 아유, 진짜. 왜 맨날 바꾼다 그러고 맨날 까먹지? 네. 그래서 요거, 창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가야지. 자, 그리고 각 계열별로도 또 많이 쓸만한 내용들 정리해 왔거든요. 참 친절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것들 참고해 보셔서 아드님의 어떤 테마 잡으실 때, 이거 괜찮다. 요런 거 한번, 역사에 대한 거, 문화와 역사에 대한 걸 한번 우리 문화로 가볼까? 역사로 한번 가볼까? 네, 우리 역사로 한번 접근해 보자. 그래서 중세시대 역사냐 뭐 그런 걸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범계열, 그 다음에 자연공학계열, 이학계열, 간호이학계열까지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자기소개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아드님 이렇게 쓰라고 하세요. 이거는 그냥 자기소개서의 공식입니다. 공식. 그냥 이대로 따라 쓰라고 하시면 돼요. 자, 1번의 첫 줄. 가장 중요한 거 쓰시고요. 두 번째, 노력한 이유와 가면 학과와 연계된 과목 쓰세요. 그냥 뭐 기계공학과 그럼 물리나 수학 쓰세요. 그냥 이렇게 쓰시지. 그냥 뭐 굳이 뭐 윤리, 생활과 윤리 뭐 그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학과와 연계된 과목 쓰시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노력 사항을 쓰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5줄 이상은 꼭 쓰셔야 돼요. 이걸 5줄 이상 쓰지 못한다 그러는 건요. 이건 대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자세히 쓰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노력의 결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1번의 첫 줄은 이런 것들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이런 것들로 자기소개서 1번의 첫 줄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가족회의를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넘어가셔서 5번에 배우고 느낀 점, 그 다음에 6번에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 이렇게 했으면 딱 끝나요. 이게 자기소개서 1번을 쓰는 자기소개서 1번을 쓰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1번서부터 6번까지 이거 순서대로 그대로 자신의 이야기로 바꿔 쓰면 되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 쓰시면 자기소개서 1번 금방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 순서대로 그대로 써라. 자, 이거 좀 보세요. 이 친구 자기소개서 딱 읽어보시면 어떠세요? 정말 너무 무식하지 않나요? 저는 협업 따위는 절대 정말 자기소개서의 오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요, 절대 안 됩니다. 교수님들이요, 얘가 정신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든대요. 정말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감점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학생기록부의 오타나, 학생부나 아니면은 추천서의 오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거기 추천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오타만 안 된다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나요? 그냥 뭐 글을 잘 쓰지 않았나요?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이거 거의 대필인 걸로 의심받아요. 이런 자기소개서가 떨어지는 자기소개서야. 자기소개서가 자기소개서가 합격을 시켜주진 않아요. 합격을 시켜줄 수는 없어요. 합격시켜주는 자기소개서다. 이거 절대 거짓말. 하지만 자기소개서 때문에 불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소개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좀 더 풍성히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런 것도 좀 찾아주세요. 제가 부모님들 숙제 하나 또 드립니다. 이런 거 찾아주시고 이런 데도 좀 들어가 보시고 이런 데도 좀 가셔서 보시고 이런 것들 좀 주제거리를 좀 찾아서 줄도 좀 쳐주시고 이러면 아이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지원 동기는요. 너 우리 대학교에 뭐 하려고 온 거니? 이런 뜻이거든요. 미래형 어미가 붙었어요. 이거는 미래형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어릴 적서부터 자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뭐 집안 내력이 어쩌고 저쩌고 절대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거에서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지원하였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논술입니다. 논술은요, 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시간 내서 자꾸 글 쓰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오만자, 글쓰기 막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셔야 되고, 중위권 친구들도 시간을 정해서 문제 풀어보고, 기출 풀어본 다음에 자신 있는 대학을 좀 목표로 하시는 거 의미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논술을 갑자기 지금 시작하거나, 지금 논술이라도 해볼까,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면, 이 위까지는 좀 쉽지 않아요. 여기는 좀 쉽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좀 해볼만 하거든요. 그 대신에 해보시되, 좀 예시 답안을 필사하는 연습으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 답안을 좀 보시고, 예시 답안 같은 거, 대학교 홈페이지 가면 다 있잖아요. 그,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라고 있거든요. 선행학습 영향력 평가라고 자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예시 답안까지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고 필사적으로 예시 답안을 필사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논술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성은요, 지금이 딱 적기예요. 완전 지금 최고의 적기입니다. 지금 딱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하시되 기출 중심으로 많이 풀어보시면 좋아요. 기출을 풀으셔 수학이 70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면 되고 얘는 수능하고도 많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능 준비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적성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해보시면 되고 고려대 세종 빼고는 최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능 실전 훈련하는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능은요, 이런 식으로 실전 훈련 하시는 거고, 저희 아들도 이렇게 시간 정해서 지금 문제 풀고 있거든요. 시간 정해서. 근데 시간 정해서 문제 푸실 때 조심할 거는요, 이렇게 80분이 아니고요, 70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걸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OMR 체크한다는 시간을 좀 빼놔야 될 것 같거든요. 엄마, 나 OMR 금방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7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해서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70분 안에 푼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속도도 좀 스피드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보시고, 시간이 좀 남게 되면 점검할 수 있는 정말 황금의 시간이거든요. 다시 점검해보고 다시 체크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황금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하는 훈련을 지금 훈련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해보시고, 탐구는 5분만 빼는 겁니다. 탐구는 30분이니까 25분이고요. 전 과목 순서대로 다 푸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 오전에 시작하잖아요. 오전에 시작하고 요거 점심 먹기 전에 수학 보고 점심 이후에 오후에 하고, 이거를요 푸는 것도 이 순서대로 푸는 거지만 이제 학습 시간도 이런 식으로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전에는 일어나자마자 국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바이오 리듬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 리듬을 지금 만드시는 거고, 제가 하나 팁을 더 드릴까요? 저희 아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6시 40분에 일어나서요. 8시 40분에 이 모의고사 보는 훈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어가 시작이 돼요. 8시 40분에. 그래서 뇌가 잠자고 일어나서부터 뇌의 부팅 시간이 2시간이 돼요. 뇌의 부팅 시간이 2시간이니까 6시 40분에 일어나려고 지금 훈련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작동되는데 2시간이 걸리니까 8시 40분 전까지 정상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상 시간도 6시 40분에 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국어가 시작되니까 기상한 다음에 이 시간에요. 국어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시죠. 국어 모의고사. 네. 저희 아들도 20분짜리 모의고사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분짜리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 국어 8시 40분에 시작하는 거를 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국어 모의고사, 서점에 가시면 싸구려 모의고사들 팔아요.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어가 원점수 만점이 100점, 수학 100점, 영어는 등급이니까 아니고, 탐구 50점, 그다음에 또 탐구 50점이니까 총 300점 만점이죠. 원점수는 3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원점수 300점 만점에 채점도 좀 해보시고, 300점 만점에 몇 점 나왔는지, 그리고 시험지에다 푸는 연습을 자꾸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지 사이즈로.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풀면요, A4로 그냥 출력해서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크게 풀어보면, 그냥 학생들은 여기다 풀거든요. 이런 데다 풀어요. 연습장이 없이. 이런 데다 풀기 때문에 이런 좁은 공간에 해결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사이즈가 필요하니까 서점 가시면 큰 책 팔아요. 모아놓은 책들. 그래서 그런 걸로 풀어보시는 게 의미가 있고요.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 OMR 체크도 좀 같이 해보고, OMR을 그다음에 정확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네, OMR 체크하는 연습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OMR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아이, 진짜 시험 시간에 왜 이래. 이 디테일 좀 보세요. 뻘짓하지 말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인생 망친다고. 네, 그래서 OMR도 좀 제대로 표기하는 연습도 하시고, OMR은요, 수능 때 OMR은 그런 웹사이트 가면요,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그런 데 가시면요, 치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출력해 주셔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원점수 만점 몇 점이라 그랬죠? 300점 만점? 오케이. 자, 300점 만점에 제가 원점수 배치표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들, 너 지금 중앙대 가고 싶다 그랬잖니. 그래서 중앙대를 보니까 269점 정도네. 그런데 네가 230점 나왔잖니? 지금 30점이 부족하다. 30점이 부족한데 30점이면 10문제는 더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엄마, 나 요번에 이거 모의고사 보면서 실수한 거 세보니까 7개나 돼요. 7문제. 야, 그러면 이번 모의고사 이렇게 봐도 7개만, 그 실수만 안 했어도 중앙대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이게 아이들이 긴장감을 갖거나 조금 더 뭐 훈련할 때 좀 구체적인 목표사항이 생기니까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맞지도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정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략적인 가늠자 역할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출문제들 풀어보시고 제대로 풀어보시고 시간 정해서 제대로 풀어보시고 이거랑 개략적인 가늠을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부모님들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넉넉한 점수까지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220점까지도 정리해 왔고, 이 옆에 있는 이 숫자는 영어 평균 등급입니다. 영어, 이 정도 수도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 서울의 마지막 대학까지도 다 보시려면
3등급서부터는 안 돼요. 영어 3등급은. 그러니까 영어도 2등급을 마지노선으로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영어 1등급, 1등급이 목표인 친구는 90점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이러니까 맨날 89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90점이 목표가 아니라 94점이 목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80점이 목표가 아니라 84점이 목표로 2등급은. 2등급은 84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드님들 슬럼프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180점까지도 정리했으니까 기출문제들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리고 과목별 학습 전략에 대한 것들도 남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라고 정리해 왔고요. 특히나 수학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 연습장에 이래요. 어머, 저 우리 아드님 연습장 옛날에 어떤 녀석이거든요. 연습장은 깨끗이 써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바꿨어요. 이러니까 실수가 확 줄더라고요. 계산 실수가. 좀 깨끗하게 푸는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서강대 갔어요. 네. 영어도 이렇게 해서 이런 지문 분석에 대한 훈련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답 분석 시험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상시 모의고사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하락한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개념들 빨리 정리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답 분석 시험지 가지고 개념 정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훈련 필요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에 대한 훈련,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훈련, 그래서 시험에 대한 훈련과 이런 루틴에 대한 훈련들,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부모님들이 자제분들 좀 건강 관리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시험 당일에 5개명이거든요. 이거는 추천이 아니고 개명이에요. 안 하면 망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어 끝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PPT인데요. 작년에 어떤 N수생이 현역 시절에 실수와 후회를 적은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 모의고사들인데 이 모의고사 한두 번 가지고서 일희일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시간이 아까웠대요. 이런 시간들이. 자, 그래서 이런 뭐 가서 막 입시 사이트를 전전하면서 막 가점수 인정 뭐 이런 얘기 뭐하러 하냐고 가서 그냥 네 공부나 하세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 자투리 시간들, 그래서 흘려보냈던 자투리 시간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공부해야 되고요. 밥 먹고도 공부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만 모아도 하루에 1시간 반이 생겨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마른 수건 짜내기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풀지 않고 새 책으로 남겨놓은 개수만큼 나중에 수능 때 가서 오답 생긴다. 새 책 권수만큼 혹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은 양보단 질이라고, 아니 질보단 양이라고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라고요. 그냥 남겨두지 말고, 이 책 뭐 수준이 어쩌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일단 질보다는 양적으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너튜브랑 얼굴책들 분명히 방해되잖아요.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강의들이나 이런 것들 너튜브로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분명히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왜 고3들이 입시 강의를 듣죠? 공부해야 될 때?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이거는 정말 너무 재밌어. 내가 재밌어 하는 건 어쩜 이렇게 자세히 잘 보여주는지.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어버리라고 하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편식 공부 안 된다고 제가 말씀 계속 드렸나?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선생님이 야, 너는 암흑이야. 너는 국어를 포기하고 그 시간에 수학 공부하는 게 낫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편식 공부 끝까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너무 이런 것만 의존하는 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관람했다고 공부했다.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은 고3들은 좀 사교육을 줄여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공부할 수 있는 복습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학습량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오늘부터요, 자기가 수업 들은 거 뭐든지 간에, 수업 시간과,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주도 학습한 시간 합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해야 돼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공부를 해야 자기가 목표한 대학 갈 수 있다고 어머님들께서도 아버님들께서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공부에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있으니까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해서 저는 진짜 진심 올해 그냥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드님들도 그렇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올해 잘 마무리해서 정말 원하는 대학교 꼭 붙어서 내년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꼭 있길 바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료하고 추가로 보실 만한 자료는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메일로 보내드릴 거고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USB 해서 주시면 가서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도 남으니까 나중에 유튜브에 제 이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댓글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도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